안녕하세요. 2024년 명덕 외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맡은 상하나무학원 국어 김요섭입니다. 일단 총평을 먼저 해볼게요. 이 영상을 애기들이 볼지 부모님이 볼지 모르겠지만 고생 많았어요. 명덕 외고 처음에 와서 첫 시험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그동안의 시험과 확 달라졌기 때문에 당황도 했을 거고 시간도 많이 들였을 거고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들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난이도 하입니다. 제가 1등급 컷을 감히 얘기를 해보자면 100점을 예상은 했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서술형 점수를 빡빡하게 할 거다.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에 서술형을 깎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자면 한 97, 98 정도까지도 1등급 컷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등급으로 기말과 매기는 게 아니라 점수와 점수를 합쳐서 기말의 등급을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의 점수를 더 높이게 된다면, 왜냐면 이 사이 간격이 엄청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기말을 더 준비를 잘 한다면 등급은 훨씬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말을 더 화이팅 하셔야 합니다. 난이도 하고요. 4년 만에 돌아온 교과서입니다. 그동안 명덕 외고 제가 실제로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명덕 외고 교과서 안 쓴다. 왜 쓰는지 모르겠다. 왜 아이들 사라고 하고 수업 시간에 왜 교과서를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4년 만에 교과서가 등장했고 교과서로만 거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과서가 80% 이상이었어요. 놀랐습니다. 그동안 명덕 외고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의 완벽한 숙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졌고요. 현대시 위주의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아마 성적의 관건이 될 겁니다. 서술형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그 순서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으니까 서술형으로 어떻게든 등급 컷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였어요. 범위는 최척전, 허생전, 이춘풍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흐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모의고사 출제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최척전, 허생전 교과서였고요. 돌다리 교과서였고요. 자화상, 첫사랑, 낙화, 절정, 면면함에 대하여 중에 낙화와 면면함에 대하여는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경별곡, 가시리 중에 서경별곡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교과서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 지금 여기에요. 간단하게 최척전, 허생전, 돌다리 3개만 적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소설이 3개였습니다. 소설이 3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은 힘들었을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러나 시험 한번 볼게요. 제가 비율을 한번 정리해 와봤는데 허생전 3문제 그리고 절정과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합쳐져서 7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했던 게 현대시 25% 요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 소설, 최척전 아니네요. 요거네요. 첫사랑, 낙화, 설일 18% 이거 현대시입니다. 현대시만 거의 합쳐도 40%가 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척전, 허생전, 돌다리 그렇게 크게 비중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공부량에 비해서는 문제량이 적었고요. 가시리, 서경별곡 11% 고전시가 그리고 요 면면함과 초록 요것도 현대시입니다. 그 사실상 현대시가 거의 50% 가까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현대시를 좀 어려워한다, 시 분석이 조금 어렵다, 뭐 표현법 같은 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 개념어가 조금 어렵다는 친구들은 시험이 조금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교과서 위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 범위가 아무리 교과서여도 실제로 학교에서 프린트를 따로 배포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학교에서 배포를 했는데 제가 파악했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만드신 자료가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했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배부를 했고 그 자료를 만든 곳에서 만든 문제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이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교과서의 꼼꼼한 부분까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선지를 하나씩 꼼꼼하게 봐야 하는 시험이었고요. 쉬운 난도로 인해 서술형 채점이 깐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잘 보고 선지를 잘 보자,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쉬웠어요. 교과서 위주의 시험 범위 요겁니다.
프린트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냐면요. 교과서 위주의 시험범이긴 해도 프린트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학교 프린트에서 준 최척전 자료와 교과서에 실려있는 최척전 자료가 아무래도 최척전이 한문으로 적힌 소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부분 의역되어 있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에요. 요게 중간고사 실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게 교과서 내용이에요. 교사형 교과서 일부를 제가 따왔는데 보시면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거치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여 맑게 퍼져나갔다. 이거 최척이 피리 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나 한번 보세요. 최척의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라고 해서 자연물들이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이입이라는 단어로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린트엔 그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게 시험장 가봐. 시험장 가봐서 지문 꼭 읽어보는데 이 부분 체크해. 그래서 교과서랑 똑같은지 프린트랑 똑같은지 확인을 해. 교과서랑 똑같으면 너희 이번 시험에선 감정이입이 있는 거고 프린트랑 똑같으면 감정이입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장 가서 확인을 했더니 프린트와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명도계고는 이번 시험, 이번 1년 동안은 교과서가 중요하긴 하나 교과서의 지문보다 학교 프린트 지문을 더 열심히 봐야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꼼꼼하고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 가시는요. 절정이라는 시였습니다. 한시의 구성 방식, 간결한 형식 속의 깊은 상징성, 대립적인 삶을 병치시킴으로 선명한 인상, 계절적 이미지를 이용한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극한 상황이 점점 고조되어가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청각적 이미지가 틀렸는데요. 1, 2, 3, 4 보면은 제가 직보 자료로 아이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따서 주는데요. 요겁니다. 한시 구성 방식, 간결한 형식, 간결 절제된 표현, 상징성, 상징적 시어가 많이 사용된다. 대립적인 사물을 병치시킴으로써 선명한 인상을 준다. 이거 역설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함, 강철, 부드러움, 무지개 서로. 계절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됐다.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서 고통스럽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선지 하나하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려고 노력했고요. 그 선지를 모두 다 파악하고 이 책보자로 제대로 파악했었으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최척전 전체 줄거리를 고려했을 때 오경의 꿈속에 나타난 장육불의 말은 오경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으로 쓰시오라는 문제였는데 이거 정말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했거든요. 얘들아 이거 꿈 정말 중요해. 장육불 정말 중요해. 아이들이 그것도 힘들어요. 음절, 어절 이런 것도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너희 이거 문제 나온 다음에 1어절로 1음절로 나오면 꿈 3음절로 나오면 장육불이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번에 시험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적는 걸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으로 쓰시오.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문장으로 쓰라고 한다면 끝에가 다로 끝나야 한다고. 그리고요. 이게 실제 답안지입니다. 훗날 최척과 제외해 행복한 결말을 맺을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 훗날 최척과 제외해 행복한 결말을 맺을 것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 똑같네요. 그대로 적중해버렸습니다. 저도 좀 놀랄 정도로 똑같이 맞았는데요. 그래서 이 서술형을 아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쓸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요거 그냥 직보 자료와 똑같았다. 뭐 이거 비슷하다도 아니고 똑같았다. 라고 했고 요거 분명히 나올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나왔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영덕 외고는 서술형을 그동안은 다 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서술형을 안 줘요. 왜냐면 교과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서술형도 너희들이 아는 내용으로 풀어라라는 의미로 안 주시는 것 같고 서술형 문장으로 적는 게 계속 나올 겁니다. 단어만 적는 시험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추세상 이번에 2문제 나왔는데 전부 다 빈칸에 넣고 문장으로 적어라라는 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했으니까 나오게 된다면 문장 한 문제는 무조건 서술형 나올 거고 하나는 빈칸 메꿔서 문장으로 적는 문제가 분명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문장 단위로 아이들이 다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길러져야 합니다. 꼼꼼하고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출제된 걸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나의 화자와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나왔는데 요거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는데요. 요게 조금 뭐랄까요? 치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계속 요걸 설명해요. 변증법을 설명해요. 정과 반대되는 게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합쳐지는 거. 정반합에 대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반합 변증법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거 정답이다. 이거 맞는 거 변증법 있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봤으면 안 됐고요. 다 끊어서 보셨어야 돼요. 화자는 과거에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을 해서 끊으셨었어야 돼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 아닙니다. 여기서 변증법이 나타나는 건 이거예요. 과거에서 이상적 자아를 발견하고 현재의 자아와의 합일이 일어나는 게 포인트였어요. 제가 이것도 직보자료에 똑같죠. 아까랑 그 형식들이 직보자료에 있는 거. 과거의 나를 발견한 거지 과거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증법은 다 제끼고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이 체크가 되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도 자화상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얘들아 여기서 역설법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지? 역설법이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이 역설법 관련된 문제를 안 낸다?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용기 있는 결정이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선지를 그대로 주셨고 저는 아이들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반어법이고요. 역설법이 여기 써있거든요. 그래서 쭉 해서 제가 그냥 그 역설법이 쓰인 지문만 직보 시간에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바로 보고 얘들아 이게 나오면 그냥 역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하는 자료를 줬고요. 거기 역설법 두 번째 자료 중에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직보 자료 아이들에게 배부했던 것이고 찬란한 슬픔의 보물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적중이 되었던 외부지문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채점이 변수였습니다. 서술형이 처음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서술형을 안 했어요. 저 서술형이 너무 어려워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술형을 잘 못 쓴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던 친구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 음절, 어절 잘 써라,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잘 써라, 글씨 좀 이쁘게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나무다리와 돌다리, 아버지로 하여금 가족의 역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세 개를 다 적는 게 이번에 한 문제에 실려있는 문제였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준 직보 자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무다리는 만들기 쉬우나 불안정하고 실용주의 사고가 담겨 있고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한다. 반면 돌다리는 만들기 어렵고 안정적이지 않고 가족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죠. 근대적 가치관, 전통적 가치관 똑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대로 적중을 했고요. 요거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함께한 것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돌다리는 가족의 역사 똑같은 워딩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적중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쉬웠어요. 문제 자체는 쉬웠고 서술형이 쉬웠는데 지금 제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요거가 바뀌면 오답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내신 수업 교재와 과정 및 관리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마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를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 프린트를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여서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 필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리와 연결 가능성이 높아 고려가요 사문보야 가시리와 서경별곡 vs 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번 시험에 역시 가시리와 서경별곡이 붙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문제 대잔치 그리고 기출문제들 제가 해서 해당 기출문제를 과제로 아이들에게 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타 학교 기출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다른 학교 실제 기출문제들을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풀어서 질문 있는 걸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매번 오면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되면 제가 이거 해설을 다 수업 시간에 해주고 관련된 점수는 이런 식으로 복습 테스트 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링크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다. 우리 아이가 뭐를 많이 틀렸구나. 학생들은 보시면 여기서 평균적으로는 허생들을 이만큼 맞았는데 이 친구는 허생전을 많이 틀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약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보자로 저 요스픽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번에 제가 자화상 아이들 다른 학교 선지고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받은 Q&A들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받은 Q&A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학교마다 좀 설명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Q&A를 제가 받아왔고 그거를 정리해서 아이들 직보제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나 학교 선생님이 논란이 있는 것 중에 딱 정해준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꽤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줬고요. 질문해줘입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답변이에요. 아이들이 제가 질문을 보내놓으라고 합니다. 제 수업이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애들이 질문을 이만큼 보내놔요. 그럼 수업 끝나고 제가 카톡으로 답변을 전부 다 해줍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줌이나 밑으로도 아이들 질문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귀엽죠?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여긴 쓰고 싶습니다. 극상 예상합니다. 엄청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쪼잔할 것 같고요. 아마 시험에서 보기 박스도 훨씬 더 어려운 선지로 구성될 거고 보기로 구성될 거고요. 외부 지문도 이번엔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역대 명도 외고로 외부 지문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시험 범위로 외부 지문을 줬지 그동안 가르치지 않거나 말하지 않은 작품이 시험에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 기말에는 1학기 기말에는 그것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등급컷 조정의 포인트는 기말의 문법입니다. 의문의 변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의문의 변동뿐 아니라 한글 맞춤법까지 나온다? 비상입니다. 제가 요 그림까지 넣어놨어요. 비상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중간을 쉽게 낸 이유는 기말이 어려워서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법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제가 시험 보기 전에부터 관련된 기초 용어들을 계속해서 심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오게 된다면 문법 쪽은 아마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로 만들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법을 좀 자신하는 게 그 누구보다 쉽게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법을 너무 어려워한다 한다면 저한테 오시면 문법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문학도 엄청 간단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과서 및 프린트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제자들이 메시지입니다. 이거 명덕외고 선배 지금 아이들의 선배가 올려준 글인데 저 프로필과 실물이 약간 달라요 제외하고는 마음에 드는 글이어서 가져왔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였는데요. 일반고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104등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배우고 나서 국어과 전교 2등 했고요. 고려대 수학교육과 갔습니다. 그리고 뭐 고대 뭐 많습니다. 뭐 홍대 회화 여기 서울대 다니는 친구도 있고 다 제 제자들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국어가 저희 명덕외고 애기들한테 자신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국어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성과도 나오게 가르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학원 김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